자, 인사합니다. 인사 받으세요. 자, 안녕하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밖에서 들으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대요. 개 어렵다. 저는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이 문제는 개가 풀면 어렵다. 이렇게. 예. 제가 매번 하는 말인데요. 이 동영 모의고사는 내신 성적이 아닙니다. 내신 성적이 아니고,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제되면 내가 왜 틀렸는지, 왜 맞췄는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죠. 내가 완벽하게 알고 맞췄다. 그러면 좋은 거고, 틀렸다. 그럼 왜 틀렸는가? 그 다음에 찍어서 맞았다.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찍어서 맞은 보장은 없다. 그래서 찍어서 맞았으면 이제는 이런 문제 나오면 찍지 않고 내가 풀어서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고. 그동안 공부 잘하면서 산 적 없잖아요, 별로.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시험을 잘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저는 세상에서 살면서 전교 1등이 아니라 반에서 1등. 반에서 1등 딱 한 번 해봤어요. 반에서 1등. 근데 그 말을 했죠, 제가? 말 안 했습니까? 반에서 1등을 한 번 했는데 우리 시골에서 고생하는 우리 부모님이 아들이 반에서라도 1등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학교 다닐 때 그 통지표가 시골로 갔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도시에 나와서 유학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1등 할 때는 안 갔다는 거. 그때는 딱 그때만 안 갔어요. 그 달만 안 갔어. 1등 할 때만. 그 뒤로는 계속 가는 거야. 그때 1등 할 때가 그 5.18 때였습니다. 5.18 때. 그 5.18 때 5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그때 안 갔어요. 통지표가. 그래서 지금도 우깁니다. 우리 어머님이 너네 동생은 1등을 했는데 너는 1등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그래도 꿋꿋이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가볼게요. 왜 맞췄는가, 왜 틀렸는가 보가요. 자, 가자고요. 점수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고요, 점수. 자, 1번. 1번은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1번은 뭘 물어보냐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정의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다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종합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규범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다겠습니다. 그럼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그러면 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죠. 5번.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읽어보고 외우는 게 전혀 없어요. 외울 게 아니고 이런가 보다 하시라고. 자, 그러면 5번 가면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과 경험과 규범과 그리고 자연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자연과학이다. 틀렸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자연과학 아니고 무슨 과학입니까? 그렇죠.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 사회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이 5번. 자, 2번 갑니다. 정착물. 정착물의 개념은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거야. 그럼 임시적,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으면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 어떻게 나눠집니까?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걸로 나눠진다. 그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번 볼까요?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이게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 소위 말해서 독립정착물, 건물, 그다음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등기된 임목, 건물이라고 나오지 않고 주택, 상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다음에 정당한 권원에서 타인 토지에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 이런 것들도 판례가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본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자, 근데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이 있죠.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거. 이거 정착물입니다.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거. 수목, 돌담, 국어, 제방, 울타리, 도로, 포장, 교량 이런 것들 정착물인데 그 성격은 토지의 일부분이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토지의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고 정착물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1번 지문입니다. 1번.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 것과 인정되지 않는 걸로 나누어진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 건물, 명인방을 갖춘 수목의 집단,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반면에 종속 정착물, 나무, 울타리, 제방, 국어 이들은 정착물인데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토지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에도 미친다. 그럼 O다 X다. 네가 뭐라 했는데 다 잊어버렸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야? 이거지? 자, 다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에도 미친다. OX. 오, 그래요. 잘했어요. 알았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막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한데. 그럼 1번 지문은 옳은말 틀린말? 옳은말. 2번 정착물이란 토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 그랬네요. 원칙적으로는 토지로부터 독립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이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원칙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어야 돼요. 왜?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니까. 자, 2번 지문은 안 중요해요. 1번 지문은 매우 중요하고 3번 건물, 명인밥을 구비한 수목, 소유권 보존기 등기 된 임목, 그리고 농작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본다. 옳을까 X일까? 오. 자, 4번 토지에 정착돼 있으며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다년생 식물 등 얘는 토지 정착물이 아니다. 토지 정착물이다. 토지 정착물인데 그 성격이 토지의 일부로 보는 정착물이다. 토지의 종속 정착물이다. 되셨죠? 예. 자, 5번 민법상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며 틀렸죠. 민법상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5번이요. 제 생각에는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수년가라든지 이런 거 계산 문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1번하고 2번 틀리면 뭐 감정평가에서 계산 문제라든지 뭐 투자론에서 계산 문제 잘해야만이 60점이 넘어가는 거야. 지금 의미하셨습니까? 근데 1번, 2번 맞췄다. 그러면 계산 문제 한두 개를 안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네, 됐어요. 만약에 1번하고 2번 틀렸다. 그러면 11번에 캔버스 이상한 문제 이거 맞춰야 돼. 어떻게든지. 찍어서 맞추든지 풀어서 맞추든지 어떻게든 맞춰야 돼. 그래야만 60점 넘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1번, 2번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왜 틀린 줄 아시죠? 2번, 5번이. 민법상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아니죠. 그러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며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여기까지 해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5번 지문은 어떻게 고치기가 그래요. 이거 틀리기가 한두 군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자, 5번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민법상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키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 되셨죠? 자, 됐습니다. 제가요, 어제 학원은 시험을 동영 모의고사 한 번 봤거든요. 어제 학원은 앞에 다른 거 하고 동영 모의고사 어제 처음 봤는데 어제 학원에서 이거 안 보고 제가 다른 거 봐봤는데요. 어제 학원에 그 2번 문제에 내가 이런 걸 내봤어요. 2번 문제 부동산의 개념을 냈는데 저는 2번 문제가 가장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퍼센트? 30%밖에 못 맞췄더라고요. 어떻게 냈냐면 2번 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자, 옳은 거 고르겠어. 부동산의 개념에 관해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2번 지문에 뭐라고 줬냐면 이렇게 줬어요. 자, 민법상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상 개념으로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플러스 준부동산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문을 냈고 2번에 4번에다가 옳은 거를 하겠습니다. 4번에다 뭐라 했냐면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은 기술적 개념이다. 이렇게 했어요. 기술적 개념이다. 이렇게 지문을 줬어요. 제가 어제 2번 문제에다가 이렇게요. 그럼 2번의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잖아요. 4번. 맞잖아요. 근데 2번에다가 엄청 많이 했어요. 2번에다가 넓은 의미의 부동산, 토지 및 정착물이다. 준부동산 다한 것이다. 맞잖아요. 이거 빼면 맞지. 맞죠? 이거 빼면 맞잖아요. 근데 4번이 명백하게 옳은 말이잖아요. 4번이 어디가 틀렸습니까? 하자가 없잖아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기술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걸 이 4번 지문을 1번에다 줬으면 다 맞췄을 거야. 다 맞췄겠지. 근데 4번에 주니까 2번 있고 2번 동그라미 옳은 말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실제로 30%밖에 못 맞췄다고 이 문제를. 지금 이해됩니까? 그렇지. 됐어요. 지금도 이해 못하신 분 있다. 이해 못하신 분 나도 몰라 이제는. 이해 못하신 분.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저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맞죠? 그럼 민법상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하지 않아요? 속하죠. 속한데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상 개념은 아니죠. 민법상 개념은 좁은 의미니까. 의미 아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말장난 같지만 부동산의 개념 이 부분은 출제할 때 계속 말장난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크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장난을 한단 말이에요. 준부동산은 자 계속 가봅니다.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OX.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OX. 오. 법률적 개념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넓은 의미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준부동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옳은 말이죠? 근데 준부동산을 주지 않고 준부동산 종류를 주는 거야. 그럼 준부동산 종류 중에서 뭘 주냐면 이런 거 주죠. 자동차, 준부동산이죠. 그다음에 공장재단, 준부동산이죠. 그럼 자동차, 공장재단은 법률적 개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법률적 개념입니까? 아닙니까? 법률적 개념이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공부할 때 정착물이 나오면 토지 정착물로 두 개 나눠진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정착물에서 또 중요한 지문은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면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전된다?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됐어. 자, 그러면 1번, 2번 됐고, 이제 3번. 3번은, 글쎄요, 3번은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은 건 아닙니다. 3번은요, 우리나라 표준 산업 분류라는 게 있어요. 표준 산업 분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별로 분류한 게 있다고요. 그래서 부동산업을 분류할 때 이 표처럼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업을 분류할 때 대분류는 부동산업이고, 그 다음에 중분류는 부동산 임대음 공급업. 그 밑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업은 우리나라 표준 산업 분류하면 부동산업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어떻게 해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하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것은 뭡니까? 서비스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분류는 다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두 개로 나누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도 두 개로 나눠요. 근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두 개로 나누는데 부동산 임대업하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개발이 공급이거든요. 개발이 공급. 자, 근데 각기 이제 세 분류로 가면 아주 세세하게 나누면 각기 몇 개씩 있습니까? 세 개씩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이렇게 세 개씩 있죠. 자, 포인트는 그 밑에 부동산 관리업을 가봐요. 부동산 관리업은 세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자, 다시 갑니다. 세 분류로 가면 그러면 전부 다 세 개씩이에요. 주거용, 비주거용,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부동산 관리업만 주거용하고 비주거용만 있어요. 그러면 기타 부동산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디귿에 들어갈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디귿은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한다고. 되셨습니까? 네, 그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부동산 니은 자문 및 평가비 나오죠. 그 니은에 들어갈 것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그 뭡니까? 중개. 그러니까 통밥으로도 맞춰야지. 중개는 어디 갔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중개는 어디 갔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예요? 어디 갔지? 우리 중개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니은이 중개업이고, 자, 그 다음에 니을 부동산 투자 자문업입니다. 투자 자문업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다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포인트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부동산 관리업은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포인트. 그다음에 여기 세 분류까지 봤을 때 부동산 금융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부동산 금융이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이란 말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3번은 틀려도 돼요. 3번은 틀려도 돼. 1번, 2번 맞췄으면 3번 틀리면 되죠.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합격이거든. 두 개 맞고 하나 틀리고 두 개 맞고 하나 틀리고. 그러면 67.5야. 67점. 그럼 무조건 합격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 맞았으니까 하나 틀리면 되지. 1번, 2번은 죽어도 맞아야 되지. 3번 틀려도 돼. 그 3번에 또 실수해서 맞춘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3번 실수해서 틀리면 맞추는 거야.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나 3번에다 찍으려고 했는데 언니 봐봐. 나 몰라가지고 3번에 찍으려고 했는데 실수해서 4번 찍어버렸네. 그래서 맞춰버리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맞췄으면 아주 여유가 생겼어 이제. 그러잖아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자, 4번 갑니다. 4번은 내가 양보 못해. 4번은 절대 양보 못해. 4번은 양보 못하고 여기 4번 낸 사람이 내가 낸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도 그랬잖아요.
이 문제는 세 사람이 같이 낸 거라고. 세 사람. 이거 제가 낸 게 아니에요. 뭐해서 저번 주에 말했잖아. 저번 주에 이 문제는 제가 낸 게 아니라 세 사람이 같이 낸 겁니다. 세 사람이 같이 내서 세 사람이 이 문제를 보고 서로 의견을 구해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낸 부분은 다른 교수들이 이거는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 제가 독수리 타법으로 못 바꿔 이렇게 보내. 그럼 거기서는 바꿔주세요. 알았어. 그러면 그 문제 빼. 나는 못 바꿔. 다른 문제 넣을 거야.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합의하자 한 거야. 근데 거기서 개성이 나타나더만. 그럼 나는 되도록이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못 받고. 그럼 내가 그래서 속으로 죽어버려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속으로 그런다니 속으로. 그러니까 지금 4번 문제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뭐 1번, 2번 네가 만든 이게 아니에요.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 3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세 사람이 냈다고. 여러분이 느껴봐. 내가 어디를 냈겠는가? 예? 보면 알겠지. 문제 보면 이거는 우리 홍 선생 스타일 같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엄청나게 어렵다.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스타일. 예? 자, 그럼 4번은 제가 낸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근데 4번 문제를 보면 공부하게끔 내놔서 공부하게끔. 앞에 두 줄은 무슨 개념이요? 유량이야. 그 밑에 나머지가 전부 다 뭐요? 저량이야. 그러니까 이 의도가 뭐요? 공부하라는 소리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신 분을 내가 좀 알아요. 이거 깔끔하거든요. 아주 잘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깔끔하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저량에 해당되는 거. 제가 일단 저량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량 기억나가 볼까요? 뭐 책 펼 필요도 없고 시판을 쓸 필요도 없어요. 이제 유량, 저량을. 저량, 일정 시점. 영어로 말하면 STOCK. 맞습니까? 그렇지. 자, 스톡.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량은 기존, 중고, 재고 나오면 뭐다? 저량.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그러면 재산, 자산, 가격, 가치, 인구, 그다음에 뭐 통화량, 그다음에 뭐 자본량, 그다음에 뭐 국부, 국토 면적, 주택 보급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저량. 그럼 중고주택 공급, 기존주택 공급, 중고 기존이란 말 들어가면 전부 다 뭐다? 저량. 가장 많이 나온 게 인구, 도시인구, 인구 규모 이렇게 나와. 그럼 다 저량. 자, 반면에 유량에 해당되는 것은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저량이 변동하면 뭐가 된다? 유량. 그러면 가격은 저량이지만 가격 변동은 뭘로 간다? 유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유량에 해당되는 것들은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 들어가면 다 유량인데 우리 시험은 신규 주택 공급, 아파트 생산량 이런 식으로 출제했어요. 그럼 아파트 생산량은 생산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유량, 저량, 유량. 유량에 해당되는 것들은 월급여, 임금, 소득, 당기순이익, 순영업소득, 지대수입, 임대료 수입, 현금 수지, 수익과 지출, 뭐 사용료, 토지 사용료가 뭡니까? 지대. 그러니까 지대는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니까 유량, 저량, 유량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량입니다. 수입과 수출, 유량. 자, 이렇게 하고 박스 보자고요. 기업, 건물의 임대료 수입, 유량. 니은, 부동산 회사의 당기 순이익. 우리 시험은 부동산 투자 회사의 당기 순이익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는 필요 없어요. 부동산 회사든 무슨 회사든 술집 회사든 상관없어요. 당기 순이익이 나오면 전부 다 뭡니까? 유량. 그다음에 월급여가 월급이죠. 월급, 임금, 유량. 신규란 말이 들어가면 유량. 자, 그 밑으로 가서 부동산 투자 회사의 순자산 가치 나오면 유량, 저량. 그 밑에 자산, 주택 재고, 도시인구 규모, 통화량. 통화량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통화량은 매우 중요한 말이야. 통화량은 유량, 저량. 뭐 주택 보급률도 모의고사에 잘 나와요. 주택 보급률 유량, 저량. 그러면 4번에서 저량은 몇 개? 5개. 맞지요? 예. 자, 4번도 여러분 맞춰주셔야 됩니다. 5번. 수요 공급에 옳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1번. 오피스텔 가격 상승하는 경우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 하락한다. 옵니까? 없습니까? X. 뭐가 O야? 이쪽 부위 문제가 있는 이쪽 부위.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자의 수요 증가, 해당자의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그럼 해당자 가격 상승. 두 자가 대체제면 같이 올라가, 같이 떨어지고. 두 자가 대체제다. 한 자의 가격이 올라간다. 다른 자의 가격도 만다 올라간다. 그러면 5번은 답이 몇 번? 1번. 1번입니다. 1번. 자, 5번은 또 1번이고 5번에서 1번은 대체제 부환제 물어보는데 늘상 대체제 부환제는 우리 시험에서 언제나 1순위. 그럼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다. 가격이. 그럼 해당자의 수요량은 증가 감소. 증가.
이걸 수요 증가라고 한다. 수요 증가. 수요 곡선은 어디로?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 자, 우측 이동을 다른 말로 해보세요. 우측 이동. 그렇지요. 그렇게 하죠. 하고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험 문제는 오른쪽 이동 안 나와. 미쳐버릴 것 같아. 우측 이동은 나오고 좌측 이동은 나오는데 오른쪽 이동 안 나와. 근데 어느 하고는 오른쪽 이동. 그래. 네. 내가 레프트 라이터지 그랬어요. 그렇지. 자, 우측 이동이죠. 우측 이동은 우상향.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최근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동안 계속 우리 시험은 우측 좌측 이동만 내다가 작년에 드디어 우상향 좌하향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측 이동이도 오른말이고 우상향이도 오른말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량은 증가하고, 따라서 우측 이동이 올라간 걸로 보라겠으니까 대체재 가격과 해당자의 수요, 그 다음에 가격, 수요 곡선 이런 것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쉽게 되는 건데 이걸 응용하잖아요. 응용. 어떻게 되냐면 A와 B가 대체재이다. 대체재라고 가정을 하자. 이때 A 가격이 올라가면 B의 가격도 올라간다. OX. O. 되셨죠? 또 이걸 약간 또 응용하면 A 가격이 올라갈 때,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량이 증가했다. 두 제는 무슨 제냐? 뭡니까? 대체지. 여기다 숫자 준다고 했잖아요. A제 가격이 10% 돌아갈 때 B제 수요량은 뭐 5%가 증가했다. 그럼 두 제는 무슨 관계 있습니까? 물어본다 했잖아요. 무슨 관계 있다? 대체제 관계 있다. 또는 B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B제 수요 곡선 우측 이동했다. B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있다. 그럼 두 자는 무슨 관계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B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두 자는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물어보죠. 무슨 관계에 있다? 대체제 관계에 있다. 한 자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자의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다면 두 자는 대체제 관계에 있다. OX? 오, 맞잖아요. 자, 그렇게 출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봐요. A제 가격 상승하고 B제 수요량이 증가했다. 그럼 재화가 두 개 나왔으니까 대체제 보완제 따지는 거고, 퍼센트가 나오면 뭘 물어본다? 탄력성을 물어본다. 탄력성. 그래서 여기 A제 가격이 10% 올라갈 때 B제 수요량이 5% 증가했다. 이것 가지고, 이 지문 가지고 두 개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무엇과 무엇? 두 제의 관계. 두 제의 관계는 무슨 관계에 있다? 대체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수교타는 몇입니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몇입니까? 물어보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A제 가격 변화할 때 B제 수요량 변화 정도. 교차 탄력성, 소득 탄력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인다. 자, 이미 대체제라고 알았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어요. 대체제는 플러스 값이니까. 그건 정상적으로 한다면 A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10%. Y제 수요량이, 아니 B제 수요량이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5%. 그러면 탄력성 몇이다? 0.5. 0.5는 음수, 양수. 따라서 두 제의 교차 탄력성이 양수 관계에 있다면 두 제는 대체제 관계에 있다. 두 제가 대체제 관계에 있다면 교차 탄력성은 양수 값을 갖는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대체제가 나왔으면 대체제 가격은 다 끝났어요. 대체제 가격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낼 수 있죠. 예? 이제는 대체제 가격 안 주고 대체제 수요라고 줘요. 그럼 대체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해당자야. 대체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해당자의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한다. 감소. 이때는 대체제 수요가 증가했다. 대체제 나오면 무조건 연립주택.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했다. 연립주택 많이 산다. 무슨 돈이 있어서 또 아파트 살 거야? 아파트 못 사죠. 그러면 대체제 수요 증가했다. 연립주택 많이 산다. 아파트 수요는 감소한다. 따라서 앞에가 대체제인데 뒤에가 가격이 나오냐 수요가 나오냐에 따라서 해당자의 방향은 전혀 반대로 가버린다. 됐죠? 우리가 주로 배운 것은 대체제 가격이 올라갈 때 해당자의 수요는 어떻게 된가 이걸 배웠는데, 앞으로는 대체제 수요가 증가할 때 해당자의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대체제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자의 수요는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하듯이.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거 해볼까요? 자, 5번은 답은 됐으니까 이번에는 보완제. 보완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삼겹살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삼겹살 많이 안 먹습니다. 그럼 해당자야.
해당자는 소주인가요? 소주. 해당자의 수요량,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따라서 보완제 가격 상승하면 해당자의 수요는 감소하고, 수요 곡선은 디맨드 커브는 어디로 가고? 좌측 이동하고, 좌측 이동 다른 말로 해보십시오.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해당자의 가격은 상승하라, 하라. 수요량은, 거래량은 증가, 감소, 감소. 이렇게. 따라서 보완제 가격 움직임과 해당자의 수요 움직임은 반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 되셨습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논리는 그대로 적용되겠죠?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의 수요량이 감소했다.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의 수요량이 감소했다. 재화가 두 개 나왔으니까 대체제, 보완제 따지는 거고, 한 자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자의 수요가 감소했다. 두 자는 무슨 제? 보완제. A제 가격이 10% 올라갈 때 B제의 수요량이 8% 감소했다. 두 자는 무슨 제? 보완제. 교차 탄력성 마이너스 0.8 이렇게 나오는 거다. 자,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자, 보완제. 보완제 수요가 증가했다. 삼겹살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해당자 소주 수요량은 증가, 감소? 증가. 그러니까 두 제화가 보완제면 어떤 한 제화를 소비하면 다른 제화를 소비해야 한다는 소리야. 이게 보완제거든요. 오른쪽 장갑과 왼쪽 장갑이 보완제야. 겨울에 오른쪽 장갑만 끼고 왼쪽을 안 끼고 손을 내놓고 다녀봐. 얼마나 손실을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장갑의 수요가 증가하면 왼쪽 장갑의 수요도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셨죠? 선생님 나는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저기 삼겹살을 많이 사가라고. 그럼 아저씨가 소주도 사오라 그렇지. 그 말이야, 그 말 이게. 되셨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앞에는 보완제인데 뒤에 가격이냐 수요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자, 더 가면 헷갈리 이제. 더 가면 헷갈리니까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 지금 눈빛이 여러 눈빛 보였어요. 일부는 그래 맞아. 또 일부는 이제 알겠네. 또 어느 부분은 왜 저러지? 이런 부분. 자,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졌어. 또 어느 부분은 그랬어요. 아, 올해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면 올해는 안 되겠구나. 이런 표정도 짓고 그랬습니다. 자, 5번 다시 갑니다. 5번은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자, 2번 갑니다. 해당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대 그리고 대체 투자 자산 수익률의 악화는 해당 부동산 수요 증가 요인이다 나왔습니다. 해당 부동산 가격 상승이 돼. 아파트 가격 상승이 기대된대. 내가 아파트 살려는데 아파트 가격 상승이 기대된대. 지금 삽니까? 나중에 삽니까? 지금 사야죠. 그러니까 어떤 자의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은 수요를 증가시키기죠. 그 다음에 대체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악화됐다. 아파트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이 대체 투자 자산이야. 그럼 주식 수익률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 떨어지면 주식에서 돈 빼고 채권 돈 빼서 어디로 온다? 부동산으로 온다.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5번에 2번은 이 말이잖아요. 어떤 자의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고 그다음에 주식이나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러면 부동산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수요 증가 요인 중에 두 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3번.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주택 거래 규제와 완화는 수요와 공급 모두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거래라는 말이 사고 파는 거죠. 그럼 거래가 사고 파는 거라고요. 그럼 사고 팔다 수요 공급이라고. 그럼 사는 것도 규제가 완화됐고 파는 것도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할 수 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우리 시험은 안 나왔지만 다른 평가사 시험이라든지 공인회계사 시험이라든지 다른 경제학 시험에서 이런 질문을 아주 잘 주다가 요즘 뜸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부동산 거래는 증가할 것이다. 자, 다시요. 이자율 다른 조건 일정할 때 이자율이 하락하면 그다음 부동산 거래는 재화의 거래 부동산에도 상관없어요. 뭐 아파트도 상관없습니다. 거래량은 증가할 것이다. OX. 왜요? 왜 그래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왜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해요? 아파트 거래량,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해요? 예? 책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자율이 하락했죠.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야. 이자율이 하락하면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도 대출 많이 받죠. 이자율이 하락하면 아파트 공급업자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증가, 공급 증가거든요. 이자율이 하락했다? 그러면 수요를 증가시켜요. 그 다음에 공급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 거래량은요, 증가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됐어.
자, 그다음에 4번 질문. 소득이 10% 증가하자 어떤 부수단위 수량이 5% 증가했다. 소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상제 열등제 따지는 거죠. 그다음에 같은 방향 같네요. 무슨 제? 정상제. 5번.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 하락은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요인이다. 자, 이번에는 단독주택 입장에서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대요. 그럼 단독주택 입장에서는 아파트 빼버리고 그냥 단독주택 입장에서 대체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대체제가 하락은 해당계의 수요를요 감소시키는 거죠. 그럼 수요 곡선 좌측이동 시키는 거죠. 가격은 뭐한다? 떨어질 것이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대체제인 아파트가 하락은 단독주택의 수요 감소이다. OX5. 그러니까 5번에 1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옳은 말이고 하나는 틀린 말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요 6번 문제 갑니다. 6번도 계산 문제인데 6번도 여러분들 푸셔야 돼요. 6번도 이미 여러 번 출제됐고 그 다음에 똑같은 형태로 출제되고 숫자만 바꿔서 내니까 풀으셔야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6번 문제 가봅니다. 6번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탄력성이 몇 개 줬습니까? 2개. 그럼 탄력성이 2개 주면 이제 탄력성을 만들어 보자고요. 수가탄을 주어졌고 그 다음에 무슨 탄? 수소탄을 주어졌습니다. 수소탄. 어제 수업이 끝나고 어제 학원에서 이것 가지고 60대 후반에 남성분하고 저하고 연구했습니다. 연구. 한 30분에 걸쳐서 연구하고 제가 문제 3개 문제 알려주고 문제 내주고 풀어서 했더니 이제 이해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일까지 안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고요. 이제 숫자 써줘야죠. 수가탄이 몇 나왔습니까? 0.2. 이게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0.2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힘들대요. 그냥 2가 나오면 좋은데 0.2 나오면 막 짜증이 확 난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 그럼 수소탄 몇 나왔습니까? 0.1 나왔어요. 자, 수소탄이 0.1 나오면 수소탄이 나오면 우리는 하고 가야 되죠. 뭘 하고 가야 됩니까? 정상제, 열등제 밝히고 가야 되죠. 그러면 이거 수소탄이 0.1이면 마이너스 안 붙었죠. 마이너스가 안 붙었으면 그건 정상제예요. 이거 다 정상제라고 쓰는 겁니다. 정상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공식을 만들어 주자고요.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그다음에 소득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 목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럼 선생님 나는 이걸 못한다? 그럼 마음 편해요. 찍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 그 다음에 스릴도 있어. 맞출까 안 맞출까. 내가 찍은 게 얼마나 스릴 있어.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스릴 즐기려면 안 해버리면 돼 그냥. 이건 못 푼다 해도 합격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답니다. 그럼 가격이 5%가 올라갔대요. 그럼 수요량은 증가 감소?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 말 가려서 합시다. 말 가르쳐 막 나온 대로 보지 마자고요.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수요량이 감소해야 되지. 지금 3월달이 아니에요. 3월달일 때 틀려고 웃고 그러는 거지. 지금 틀리면 심각해져야지. 웃을 때가 아니잖아 지금. 네? 가격 올라갔습니다. 수요량 감소 몇 퍼센트? 0.2니까 2개를 곱해. 그분이 어제 와서 발견했대. 그분이 이렇게 곱하니까 이게 나왔다 그래. 그래요.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지. 2개를 곱해서 몇 퍼센트? 1%. 그럼 수요량은 1% 감소해야 돼. 자, 그런데 계속 이어집니다. 아파트 소비가 정전과 동일하단다. 동일. 여기서는 아파트 소비가 1% 감소했죠. 근데 여기 이제 2개의 탄력성에서 수요량은 지금 2군데 나와요. 여기하고 여기가 수요량 나오죠. 그럼 이 2개를 묶으면 전체 수요량이 되는 거야. 전체 수요량. 그럼 전체 소비량이 불변이래. 불변이랍니다. 불변. 그러면 분명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수요량이 1% 감소했는데 전체적으로 불변이 되려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 수요량이 1%가 뭐야 돼? 증가해줘야 돼. 증가. 그래야만이 종전하고 똑같은 거야.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1일 때 수요량이 1%가 증가하려면 그러면 소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이거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소득은 증가해야 됩니까? 감소해야 됩니까? 증가. 왜? 정상제니까. 정상제는 수요량이 증가하려면 소득이 증가해야 되니까. 그 몇 퍼센트? 10%. 답은 소득은 10% 뭐 한다? 증가. 답은 1번. 계산 문제를 주면 하도 잘 찍어. 잘 찍을 때 3번 아니면 4번 주로 찍자고. 바로 찍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 만들 때 계산 문제는 거의 1번이다 해버려. 1번. 계산 문제 1번 찍은 사람 거의 없거든. 거의 1번. 1번. 그 다음에 아주 쉬운 것, 계산 문제 아주 쉬운 것은 또 3번이나 4번 줘. 그래서 찍으시라고. 어제 학원도 보니까, 어제 돌아가시려고 하더니, 언니 다 1번 같아. 계산 문제. 그래요. 계산 문제 다 1번이에요, 답이. 자, 그렇게 좋지. 그래서 선생님 그럼 6번 네가 냈냐? 아니, 안 냈어. 나는 이렇게 0.2, 0.2 이렇게 안 해. 여기 0.2 이렇게 안 돼. 0점 안 줘, 그냥. 2, 3 이렇게 주지. 얼굴 봐, 얼마나 깔끔해. 그렇지? 자, 7번 갑니다. 7번 탄력성 가능 옳은 거. 자, 1번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상승한다. O일까 X일까? X죠. 그러면 7번에 1번은 저하고 약속했던 게 뭡니까? B가 크다. 7번, 1번은 B가 크다야. B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그러면 7번에 1번 공급이 감소했죠. 그럼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상승해요. 근데 여기는 탄력적일 때 더 상승했다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상승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더 많이 변하는 거야. 거래량이 더 많이 변화. 그럼 탄력적일 때는 거래량 변화가 크고 비탄력적일 때 무슨 변화가 크다? 가격 변화가 크다. 두 개 다 외우지 말고 비탄력적일 때 무슨 변화가 크다? 가격 변화가 크다. B가 크다. 엄청나게 잘 나온다. B가 크다. 자, 그러면 7번, 1번 틀렸습니다. 2번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연간 상품 수요량 변화에 대한 해당 상품 가격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은데 좀 복잡해 이거. 자, 우리 지금 옳은 거 고르겠죠. 그러니까 7번에 2번은 이제 바뀌었어요. 봐봐요. 7번에 2번은 수요 교차 탄력성의 개념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7번에 2번 질문 갑니다. 수교탄. 그럼 수교탄이면 여기 아파트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수요 교차 탄력성 이름은 상당히 길어 사실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그냥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끝나요.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이건 우리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하지만 앞에 부수적인 게 상당히 길어요. 아파트 가격에 대한 연립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연립주택 수요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게 아파트 가격에 대한 수요 교차 탄력성 그렇습니다. 그러면 7번, 2번 이거 봐요. 수요 교차 탄력성은 연간 상품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해당제와 가격 변화율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봐요. 자, 관련 저기 해당제하고 연관이 있죠. 그걸 바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한다고요. 여기 수요 교차 탄력성은 해당자의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 이거 봐요. 자, 여기 수요 교차 탄력성 여기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연립주택 수요량은 변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분자분모를 지금 바꿔놨잖아요. 지금 이해됩니까? 네, 분자분모. 그러니까 수요 교차 탄력성 이렇게 되잖아요. 자, 해당 상품 제약 가격 변화율에 대한 연간 상품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분자분모를 바꿔버린 거라고 이게 분자분모. 근데 나오지 않아. 선생님 나는 모르겠다. 그래 괜찮아. 몰라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분자분모를 바꿔서 출제한 거라고. 자, 그다음에 3번. 야, 옳은 것만 골라내면 되니까. 시험 문제 풀 때 2번 모르겠다. 1번은 아시겠지. 7번, 1번은. 2번 모르겠다. 거기서 보고 있어봐도 물 안 나오니 그냥 넘어가 버려 그냥. 그다음 3번 가봐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갔겠죠.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OX? O. 그러니까 7번이 답이 몇 번? 3번. 7번에 1번하고 7번에 3번은 똑같은 걸 물어본 거야. B가 크다를 물어본 거라고. 근데 7번에 1번은 틀렸고 3번이 옳은 말이라고. 7번에 3번이 저하고 약속했던 B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됐습니까? 예. 자, 7번에 4번, 5번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7번에 4번하고 5번은 뭘 물어보는 겁니까? 오케이. 탕갑 이거. 커피 사드세요. 7번에 4번하고 5번은 탕갑 이걸 물어본 거야. 탕갑. 거. 완전 탄력적. 그러면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 그럼 뭐가 불변? 거리량 불변. 탄과 비거를 물어보는 거야. 비거. 자, 탄과 비거 알고 있는데 탄과 비거는 외웠는데 어디다 써먹을지는 몰라. 아, 실제로 그런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 언니 그게 그거야? 이렇게. 언니 괜찮아 나는 탄과 비거 아니까 내년에 합격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지. 자, 7번에 4번. 7번의 답은 몇 번이고? 3번이고. 그러니까 7번 문제를 푸는데 실제 시험 푸는데 3번에 답이 나왔죠. 4번, 5번 절대 풀지 말아요. 4번, 5번 보지 말고 3번 한 번 더 봐. 3번 한 번 더 보고 그래도 3번이 옳은 말이다. 그러면 시간 아껴야 되잖아. 그럼 4번, 5번 풀 필요가 없지. 자, 4번 갈게요.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건 나오는 순간 딱 지나가면서 너 거래량이 불변이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자,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5번.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 여기까지 있고 머릿속은 작동해야지. 띠디디디디. 너 가격 불변. 이렇게. 공급이 증가해도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틀렸죠.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자, 7번에 5번.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맞죠? 그럼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은 증가 감소. 증가.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올라가요. 4번. 자, 완전 비탄력에서 나왔으니까 거래량이 불변이겠죠. 거래량이 불변이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뭐다? 상승. 자, 7번에 4번 지문을 다시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7번에 4번 지문을 제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OX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만 상승한다. OX. 오, 거래량은 불변이잖아. 그러니까 가격만 상승하는 거지. 되셨죠? 가격도 어떻게 상승한다? 수직 상승한다. 수직. 자,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선이 무슨 선?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수직으로 변한다. 자.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자, 봐요. 이런 경우 봐봐요.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 공급선 수직선이다. 이걸 탄력성으로 표현하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죠. 완전 비탄력적.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겠네요. D0가. 이 점이 균형점이고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입니다. 그럼 균형 거래량은 100개였습니다. 균형 가격은 1000원이었습니다. 이 상태에 있었는데 수요가 증가했대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합니다. D1이 되죠. 새로운 균형점. 그럼 가격은 2000원이고 거래량은 그대로죠. 그럼 이건 말로 해볼까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면 가격만 상승한다. 맞죠? 거래량 불변이니까 가격도 어떻게 상승한다? 수직 상승한다. 이거는 수직선. 그래서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한다. 수직 상승. 다음 중 가격이 수직으로 변하는 것은 다음 중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은 수직으로 상승, 수직으로 하락, 수직으로 변했다. 그럼 뭘 찾으면 된다? 완전 비탄력적을 찾아내면 된다. You know? 네. 자, 7번 됐고요. 이제 8번으로 갑니다. 8번 다 맞춰야 돼. 8번 다 맞춰야 돼. 나 양보 못해. 8번 다 맞춰야 돼. 지금까지 봐봐요. 여러분들 어려운 게 몇 번이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3번 정도가 어려워. 3번 정도가. 3번 정도는 보신 분은 아 맞아 이거고 안 보신 분들은 뭐야 처음 본 거 같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그렇게 말하는 입을 확 때려버리고 싶어 진짜. 그러지 마. 자 8번 갑니다. 8번 바라바라 써놨는데 결국 뭡니까? 수렴, 순환, 발산이잖아요. 그러면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 탄력성이 더 크다. 수탄수, 수렴이죠. 그러면 기울기로 가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크다. 그러면 공기수, 수렴이죠. 자, 이 7번 봅니다. 거미집이론에서 수렴인 경우를 한번 말해봅시다. 8번 문제. 거미집이론. 수렴인 경우. 어느 경우가 수렴형일까? 수렴형을 다른 말로 안정적 균형이라고 그래. 안정적. 나 너 보고 있다. 안정적 균형. 그럼 수렴형이 안정적 균형인데 어느 경우에 수렴인가? 수탄수, 공기수 그랬던가요?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을 비교해서 수요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수렴. 이번에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공급선의 기울기 절대값. 그러면 탄력성과 기울기는 부등호와 반대로 간다. 그래서 이걸 수탄수, 공기수 이렇게 한다.
발산은 굳이 기억하지 말아라. 발산 기억하는 순간 이제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수탄수 해야 되는데 공탄수? 공탄발? 오리발, 닭발 이렇게. 자, 발산형은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순환형. 순환형을 모른다. 안 되지. 순환형은 탄력성이 똑같을 때, 기울기가 똑같을 때.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8번에 A 갑니다. A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1.1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0.9입니다. 수요 탄력성이 더 크죠? 그러면 수탄수니까 A는 수렴이죠. 자, B를 봤는데 B는 기울기도 안 주고 탄력성도 안 줬습니다. 그러면 수요 함수, 공급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B를 봤는데 수요 함수 주고 공급 함수 줬습니다. 수요 함수는 어떻게 줬습니까? 자, 수요 함수. B에서 수요 함수는 P는 400 마이너스 2QD죠. 수요 함수가 주어지면 이 P에 관해서 정리해요. P에 관해서 정리하고 QD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야. 여기서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2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함수도 주어졌습니다. 공급 함수. 그러면 공급 함수가 주어졌는데 이제 공급 함수 보게요. 공급 함수는 EP는 100 플러스 4Q. 100 플러스 4QS 나왔어요. P에 관해서 정리하는 거. P. 여기 공급 함수는 P에 관해서 게 아니라 EP에 관한 거죠. 그럼 P에 관해서 정리하면 전부 다 2로 나누어요. 2로 나누면 50 플러스 2QS가 되는 거야. 그러면 P에 관해서 정리하고 QS 앞에 있는 이 숫자가 공기라고요. 공급선의 기울기가 된다고요. 그럼 공기는 몇입니까? 2죠. 그러면 B에서는 수요곡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2, 공급선의 기울기 2, 절대값 씌우면 똑같죠. 그럼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그럼 뭡니까? 순환.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자, 여기 봐요. 여기는 잘 알죠? 여기는요. 자, 여기 A 부동산처럼 A처럼 탄력성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수요함수, 공급함수로 나오면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이제 보자고요. 자, 수요함수가 주어졌어요. 수요함수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렇게 줘요. QD는 100 마이너스 2P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수요곡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수요곡선의 기울기. 수요곡선의 기울기 구하면 수요함수를 P에 관해서 정리해. P에 관해서. 그럼 수요함수를 P에 관해서 정리하면 이 2P를 넘겨요. 2P를 넘기면 마이너스 2P니까 플러스 2P가 되고 2P 100 마이너스 QD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럼 여기는 P에 관한 겁니까? 2P에 관한 겁니까? 2P에 관한 거죠. 그럼 P로 고쳐야 되려면 P는 2로 나누면 되죠. 50 마이너스 2분의 1QD 되죠. 그럼 이 경우에 수기는 몇입니까?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요 함수든 공급 함수든 무조건 P에 관해서 정리한다. P에 관해서 정리하고 QD 앞에 있는 숫자가 뭐야 간다? 수요곡선의 기울기, 공급선의 기울기야. 얘는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여기 EP죠. EP. P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P로 만들려면 2를 없애면 되지. 이렇게 넘겨서 나눠버리면 돼요. 그럼 그냥 할 수 있잖아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EP 넘겨. 그럼 여기 1이잖아요. 1을 2로 나누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죠? 그럼 이러면 이렇게 됐으면 자, QD는 수요함수 이렇게 됐어요. 수요곡선의 기울기 몇? 1이잖아요. 1. 여기 P로 나왔죠? 그럼 1이고 여기도 1이잖아요. 그럼 1.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P에 관해서 정리하고 P에 관해서 저처럼 이렇게 정리할 필요 없어요. 보면 알아 이제. EP네 나누면 2분의 1P. 그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엔 공급함수. 공급함수 QS는 300 플러스 3P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P에 관해서 정리해야 되죠. 그러면 P 넘기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3 나왔죠. 이 3을 없애야 되지. 그러면 전부 다 3으로 나눠야 돼. 그럼 여기도 1인데 3으로 나누면 3분의 1. 그럼 이 경우 공급선의 기울기는 몇이다? 3분의 1. 금방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공급함수가 EQS는 300 플러스
4P 나왔다. 그럼 이 P를 4P를 P로 만들어야 되죠. 전부 4로 나누면 돼. 4로 나누면 2를 4로 나누면 2분의 1. 이 경우는 공구선의 기울기는 몇이다? 2분의 1.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됐어. 자, 그러면 8번은 답이 몇 번이고 2번이고 자, 10번 몇 가지 했었는데 너무 늦어졌네요. 자,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9번부터 풀 겁니다. 되셨나요? 예.